네, 안녕하세요.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4일 중학교 2학년 원촌중학교 학생들의 첫 시험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시험을 보았고요. 저도 이제 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 만나고 시험지에 대한 받고 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고 온 것에 대한 중간고사 출제 분석을 이제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첫 시험이죠. 중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 보느냐고 중학교 2학년 우리 학생들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아주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열심히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머님들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서포트 해주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꼭 저는 기원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험 난이도는 중, 상, 최상이라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한번 해보면 최상과 상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 같은 경우는 100점이 거의 드물고 상은 그래도 조금씩 100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이 사이에 있다라고 좀 이번 시험은 좀 판단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영상 뒤에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이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가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가 1차 부등식이 들어가고 1차 부등식 활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활용이라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식 세우기가 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주어져 있어서 식 세우기가 복잡하고 계산도 좀 많이 틀리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단원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단원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에 단항식 계산, 이게 계산이 사실 쉬운 부분인데 한 문제 안에서 계산을 진짜 예를 들어서 한 단항식 같은 경우에 6, 7개 나와 있는 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고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가 시간 부족하기도 했던 이게 난이도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실수하기 쉬운 문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실수하기 쉬운 문항으로 20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대표 문제로 정말 많이 보는 학생인데 실수하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겨져 있는 1차 부등식을 풀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 중 음의 정수가 2개가 되게 하는 a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 1차 부등식 푸는 건 정말 1도 아니게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수직선에 정확하게 그리고 그럼 수직선에 표시된 그 값이 몇과 몇 사이에 있고 그러려면 A에 관한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 몇과 몇 사이에 있다라는 식에서 등호를 가져다 붙여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한쪽만 붙일지 양쪽에다 붙일지 등등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항이고 20번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걸 안 틀리기 위해선 이렇게 수직선도 정확하게 그리고 정수 사이에 있는 거 잘 표시한 다음에 몇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인데 그냥 부등호만 있는 게 아니라 등호까지 정확하게 다 잘 가져다 써야지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이 이렇게 푼 거 저희 스캔해서 올리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풀이를 좀 더 꼼꼼하게 푸는 습관 자체가 평소에 잘 되어 있어야지 이런 실수하기 쉬운 문항들도 안 틀린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다음에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항으로 첫 번째는 19번입니다. 19번 이게 활용 문제고요. 부등식 활용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거속시 문제가 처음 보는 학생들은 없죠. 많이 정말 대비를 하였을 텐데 평소에 보던 문제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 이유 자체가 보통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속도를 두 구간으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어야 되는 문제고 세 구간으로 나눈 시간들을 각각 합쳐서 몇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식도 세우기 한 번 더 복잡하고 식도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항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계산도 그만큼 더 복잡해져서 계산도 오래 걸리고 실수하기도 정말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킬로미터, 미터,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시속과 여기는 분이죠 또. 그래서 이거의 단위 자체도 이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거 꼼꼼하게 정확하게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한 학생들만 맞췄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19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22번 문제예요. 22번도 계산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일단 문제가 지금까지 나오는 문제도 길었는데 이건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건 특정 상황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문제들인데요. 이 문제도 당연히 처음 보는 학생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시중 문제도 그렇고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비교할 때 한쪽의 값은 고정값이고 한쪽 값만 x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서 비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2번, 22번 같은 문제는 양쪽 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있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변수의 식을 각각 세우고 크다 작다로 유리함 불리함을 표시를 해야 됐었기 때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그만큼 계산도 더 오래 걸리고 그 계산을 하는 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x에 관한 식을 세울 때 마지막 이 4시간 이상이었다라는 거 식을 안 읽고 하면 훨씬 더 막 복잡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조건까지 읽었으면 식을 조금이나마 쉽게 세우고 문제를 풀었을 문제 2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렇게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이 영상 초반에 상과 최상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요 3번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번. 제가 보기엔 출제 우리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합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소수로 나타내면, 나타낸다라는 게 소수이다도 아니고 나타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요. 나타내면 유한소수이고예요. 결국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정수도 유한소수로 생각을 해야 하는가, 정수는 유한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엄밀하게 말을 하게 되면요, 정수는 숫자의 분류이고 유한소수, 무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의 분류와 표기법을 혼동해서 쓰면서 이런 조금 문제 해석에 논란거리가 충분히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안 내쓰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을 보면 x가 27과 36 두 가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27을 가져다 놓고 36 써올 텐데 36을 쓰면 이 숫자 값이 정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도 유한소수로 생각한 학생들은 아마 4번으로 답을 체크를 했을 텐데 학교에서 유도한 바는 정수는 유한소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2번을 답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 제 체감상 한 70-80% 학생들은 정수도 유한소수로 표기를 하면서 4번이라고 대부분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것도 그렇고 한 번 더 저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봤는데 교육과정 평가원, 즉 수능 출제하는 그런 데서 이제 발표를 했던 예전 글인데요. 대한수학회에서 제공하는 수학 백과 같은 경우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에는 우리는 소수점 아래 0개의 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0도 유한계이므로 유한소수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즉 0, 2, 마이너스 14 등 같은 숫자도 유한소수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수점 아래 그냥 특정 어떤 값이 아니라 0개의 숫자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 여지가 뭐가 있냐면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교과서에는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교과서에 있습니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 같은 경우나 수업 자료를 같이 만들어 주거나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유한소수는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만약에 0이 아닌 숫자라고 그렇게 못 박아 버렸으면 사실 정수는 유한소수라고 판단한 게 틀렸을 거고 그게 학교에서 유도한 답 2번인 것 같고요. 수학적으로만 바라보면 정수도 유한소수로 바라볼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3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논란거리가 분명히 있어서 이의제기가 될 것 같고 과연 두 개 다 정답으로 될지 제 시험을 볼지 아니면 답에 변화가 없을지는 이 추후에 한 번 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런 문제가 출제 안 되는 게 가장 베스트였겠지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100점의 인원이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100점 인원, 그래서 한 반에 다 맞은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거의 한 명도 없거나 한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난이도가 이제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 자체가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을 노릴 만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행 진도가 공부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선행 진도를 하다 보면 수학하 같은 경우에서도 공집합이라는 걸 배우면서 원소가 없는 것도 유한계다라는 개념을 같이 배워요. 그래서 그런 좀 상위 개념을 하다 보면
정수도 유한소수다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많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3번을 틀리는 바람에 100점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실제로 저리 반 학생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다 맞은 학생이 조금 적은 편으로 최상에 좀 가까운 시험이고, 그에 비해서 만약에 이의제기가 좀 받아들여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4번도 중복 정답이 됐을 경우에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되는 상 정도 난이도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실히 코로나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의 난이도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원천중학교 시험 대비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하는 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내가 실수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고 잘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한번 기말고사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회하고 더더욱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